나라를 지킨다며 시작한 일이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애국자가 되려다 아이의 눈물을 보게 됐어요. 알바비를 벌면서도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픽션 드라마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남부의 작은 마을 경로당에서 김용남 어르신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올해 72살인 용남 어르신은 몇 달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매일이 참 길게만 느껴지고 있었죠. 스마트폰도 딸이 사다 준 지 1년이 넘었는데 전화 받기와 문자 보내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마을 회관 직원이 다가왔어요. 김 어르신, 오늘 오후에 특별한 교육이 있는데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애국 시민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국이라는 단어에 용남 어르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 복무했던 기억,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 마을 회관 강당에는 20명 남짓한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단 위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 강사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김 강사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인터넷과 언론에는 나라를 해치려는 세력들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남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이며 강사의 말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어르신들도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말이에요. 댓글이라는 단어에 어르신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지만 댓글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댓글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 강사가 웃으며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댓글을 올바르게 작성하시면 하루에 10,000원씩 활동비를 드립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술렁거렸습니다. 10,000원이라는 금액에 어르신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용남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에 하루 10,000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게 뭐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도 하는 건데 우리가 못할 게 있나요? 옆자리 박 어르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올바른 댓글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먼저 기억하셔야 할 필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강사가 화이트보드에 굵은 글씨로 적기 시작했어요. 빨갱이, 매국노, 종북. 이런 단어들은 나라를 해치는 세력들을 지칭할 때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용남 어르신은 그 단어들이 조금 거칠게 느껴졌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어요. 어르신들, 스마트폰 꺼내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김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댓글만 잘 달아도 하루에 10,000원, 그리고 나라가 지켜집니다. 일석이조 아닙니까? 용남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나라를 위해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주변 어르신들도 모두 같은 마음인 듯 진지한 표정으로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진짜 애국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김 강사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고 어르신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육을 받은 지 일주일 후 용남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고 인터넷 뉴스 기사마다 댓글을 달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10개는 달아야지. 용남 어르신은 혼잣말을 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김 강사가 알려준 대로 정치 관련 기사를 찾아 댓글을 달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이 매국노들이 또 나라 팔아먹으려 하네요. 빨갱이들 척결해야 합니다. 댓글을 올리고 나니 뭔가 뿌듯했어요. 내가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약속대로 1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용남 어르신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딸 집에 가서 손주 민성이를 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인 민성이는 용남 어르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손주였어요. 할아버지, 민성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용남 어르신은 손주를 꼭 껴안으며 웃었어요. 우리 민성이 많이 컸네. 할아버지가 선물 사올까 했는데 뭐가 갖고 싶어? 저는 할아버지가 와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민성이의 순수한 대답에 용남 어르신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김 강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어르신들, 댓글 교육은 가족들에게도 전파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이야말로 올바른 애국 정신을 심어줘야 할 대상이죠. 용남 어르신은 민성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민성아, 할아버지가 요즘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 나라를 지켜요? 할아버지가 경찰이에요? 아니야, 더 중요한 일이지. 인터넷에서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해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댓글로 그 사람들을 혼내주는 거야. 민성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댓글이 뭐예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글을 쓰는 거야. 민성이도 애국자가 될래?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면 용돈도 받을 수 있어. 민성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용돈이라는 말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민성이가 못할 게 뭐 있겠어. 그런데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어른들은 이런 중요한 일을 잘 모르거든. 다음 날 용남 어르신은 민성이를 데리고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김 강사는 아이가 온 것을 보고 크게 웃으며 환영했어요. 어르신, 손주분까지 데려오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죠. 강당에는 다른 어르신들도 몇몇 손주들을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김 강사가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나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댓글을 달면 되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잘 달면 용돈도 받을 수 있어요. 민성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민성이는 참 똑똑하구나. 김 강사는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 사용법과 댓글 달기를 가르쳤습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익혔어요. 이제 여러분도 진짜 애국자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일은 가족들, 특히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야 해요. 어른들은 이런 중요한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용남 어르신은 민성이가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손주까지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게 되다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성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애국자예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해도 되죠? 아니야, 민성아. 이건 우리만의 특별한 비밀이야. 약속하자. 네, 할아버지. 민성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남 어르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까지 자신과 같은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마을 회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서로 경쟁하듯 댓글 개수를 자랑했어요. 김 어르신, 어제 몇 개나 다셨어요? 120개 달았습니다. 박 어르신은요? 저는 150개요. 하하. 용남 어르신도 그 경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10개 정도 달던 것이 이제는 100개가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손가락이 아파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회관 한쪽 구석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서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이름과 댓글 개수를 체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강사가 앞에서 발표했어요. 어르신 여러분, 지난주 댓글 우수자를 발표하겠습니다. 1등은 박정자 어르신 230개, 커피 상품권 5만 원 지급. 박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지만 용남 어르신은 조금 속상했어요. 자신은 3등이었거든요.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미션이 있습니다. 김 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치인 이모 씨에 대한 집중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매국노거든요. 화면에 한 정치인의 사진이 떴습니다. 용남 어르신은 그 사람을 잘 몰랐지만 김 강사가 매국노라고 하니까 분명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무조건 댓글을 다셔야 합니다. 매국노 이모 씨는 감옥에 가야 한다. 빨갱이 이모 씨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용남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며칠 후 용남 어르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 정치인이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모습이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김 강사님은 저 사람이 매국노라고 했는데 용남 어르신은 고민했지만 결국 시킨 대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성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왜? 무슨 일이야? 저희 반 친구가 저보고 댓글 알바래요. 그게 뭐예요? 용남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성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애국자잖아. 근데 친구들이 저만 피해요. 이상한 글 쓴다고. 민성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남 어르신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 회관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사 옆에 앉아있던 감시하는 남자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르신들, 이번 주 댓글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김용남 어르신, 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용남 어르신에게 집중됐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는 좀 변명하지 마십시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달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활동비를 못 받는다는 말에 용남 어르신은 당황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강하게 공격하셔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 나라에서 추방해라 이런 표현들도 사용하세요. 용남 어르신은 그런 과격한 표현이 불편했지만 활동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회관을 나오는 길에 다른 어르신이 용남 어르신에게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해야죠. 그게 진짜 애국이에요. 하지만 용남 어르신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손주 민성이의 울먹거리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용남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들고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정치인을 공격하라는 지시사항이 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댓글을 달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용남 어르신에게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딸 은주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은주가 소파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용남 어르신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은주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거기에는 용남 어르신이 달았던 댓글들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매국노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 빨갱이 새끼들 나라에서 추방해라. 종북 세력들 다 감옥에 보내자. 용남 어르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떻게... 민성이 친구 엄마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민성이가 학교에서 이상한 댓글을 쓴다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아버지 계정이더라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쓴 글이에요? 평생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신 아버지가 이런 혐오 발언을요? 은주야, 이건 나라를 지키는 일이야. 김 강사님이 그러시는데 무슨 나라를 지킨다고요? 이게요? 은주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건 혐오 조작이에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 민성이까지 끌어들이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성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밝던 얼굴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더니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 학교 안 갈래요. 민성아, 왜? 무슨 일이야? 오늘 또 친구들이 저를 따돌렸어요. 댓글 알바 할아버지 손자라고 놀렸어요. 민성이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런 나쁜 말들을 썼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나쁜 아이래요. 용남 어르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성아, 할아버지는 저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선생님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은주가 민성이를 안으며 용남 어르신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보세요, 아버지. 민성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시죠? 아직도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용남 어르신은 말없이 손주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어르신, 오늘 댓글 실적 미달입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회관으로 오세요. 면담 필요. 김 강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은주가 그 메시지를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이죠? 실적이 모자라다니 아버지를 기계 취급하잖아요. 용남 어르신은 처음으로 그 메시지가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혹시 그 사람들한테 돈 받으셨어요? 용남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자 은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아버지의 선량함을 악용해서 나쁜 일을 시킨 거라고요. 그때 민성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반 선생님이 그러는데
인터넷에서 나쁜 말 쓰면 다른 사람이 많이 아파한대요. 할아버지도 다른 사람들 아프게 했어요? 용남 어르신은 손주의 순수한 질문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민성아,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럼 이제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민성아, 할아버지가 그 일을 그만두면 스마트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김 강사였어요. 김용남 어르신, 왜 연락도 안 하고 댓글도 안 다시나요? 계약 위반이에요.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김 강사의 거친 목소리에 은주가 화를 냈어요. 여보세요. 저는 김용남 씨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더 이상 그런 일 시키지 마세요. 아, 딸분이시군요. 어르신, 가족들한테 들켰네요.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하셨잖아요. 중도 포기하시면 그동안 받으신 돈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 용남 어르신이 놀라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돈을 반납하라고요? 당연하죠. 월 목표량도 달성 못하시고 중도 포기하시는데 돈만 받아가실 생각이세요? 은주가 분노해서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용해놓고 이용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입니다. 어르신,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계속하시든지 아니면 돈 반납하시든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용남 어르신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동안 받은 돈이 100만 원이 넘었는데 그걸 다 반납하라니요. 민성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돈은 괜찮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나쁜 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남 어르신은 손주의 작은 손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용남 어르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성이의 눈물 젖은 얼굴과 딸의 실망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 그만두자.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하지만 아침이 되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회관에서 온 협박 전화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받은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오전 9시 용남 어르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김용남 어르신, 늦으셨네요. 김 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옆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교육 방식이 바뀝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한 댓글 폭격을 해야 해요. 김 강사가 화면에 새로운 지시사항을 띄웠어요. 이번 타깃은 정치인 박모 씨입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요. 죽어야 한다. 가족까지 저주받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써야 합니다. 용남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과격했거든요. 그리고 하루 댓글 목표량이 200개로 늘어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200개요? 그럼 하루 종일 댓글만 달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만 있으시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됩니다. 대신 돈은 모두 반납하셔야 하고요. 정장 입은 남자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용남 어르신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어르신이 쓰러진 거예요. 어르신, 어르신. 다른 어르신들이 달려갔지만 박 어르신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회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지만 김 강사와 정장 남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별일 아닙니다. 나이 드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별일 아니라니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용남 어르신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김 강사님, 박 어르신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댓글 개수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개인 건강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김 강사의 냉정한 대답에 용남 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르신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았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박 어르신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용남 어르신은 혼자 남아서 김 강사에게 말했어요. 강사님, 저 이 일 그만두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요? 박 어르신 일 때문인가요? 네, 그것도 있고, 제 손주가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김 강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김 어르신, 지금까지 받으신 돈이 110만 원입니다. 그만두시려면 모두 반납하셔야 해요. 110만 원이라는 거금에 용남 어르신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르신,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월 100만 원 넘게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김 강사가 교묘하게 유혹했어요. 손주 교육비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들어가는데 정말 포기하실 건가요? 용남 어르신은 흔들렸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 나이에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용남 어르신은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매국노라고 욕했던 정치인이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치인 박모 씨가 사재를 털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용남 어르신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욕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한 거지? 그때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회관에서 온 새로운 지시였습니다. 내일부터 박모 씨에 대한 집중 공격 시작. 무료 급식소도 선거용 쇼라고 댓글 달 것. 하루 목표 300개. 용남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선량한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용남 어르신은 민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성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성이의 목소리가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민성아, 학교는 어때? 아직도 친구들이 저를 피해요. 할아버지, 정말 그 일 그만두실 거예요? 용남 어르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돈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응, 민성아. 할아버지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용남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용남 어르신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손주 민성이의 눈물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쓰러진 박 어르신의 모습도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 그만두자.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용남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김 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사님, 저 김용남입니다. 이 일 그만두고 싶어요. 갑자기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너무 힘들어해요. 김 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김 어르신,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110만 원, 어디서 구하실 건가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어르신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10만 원 갚으려면 몇 달이 걸릴지 계산해 보셨어요? 김 강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용남 어르신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만두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돈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한 푼도 빠뜨리지 말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용남 어르신은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잔고는 30만 원뿐이었습니다. 8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때 옆집 최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같은 회관에서 댓글 교육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용남이 뭔 소리야? 그만둔다고? 네, 최 형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이고, 왜 그래? 돈도 잘 나오는데. 최 어르신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용남이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하자. 박 어르신 일은 안 됐지만 그건 개인 건강 문제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니? 나라 지키는 일인데? 용남 어르신은 최 어르신에게 민성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최 어르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야. 금방 잊어버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왜 포기하려고 그래? 형님도 정말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김 강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안 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고 하잖아. 최 어르신의 말을 듣고 용남 어르신은 깨달았어요. 자신도 똑같았다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했을 뿐이라는 걸요. 형님, 진짜 우리가 욕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당연하지. 김 강사님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용남 어르신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최 어르신도 자신처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최 어르신이 돌아간 후 용남 어르신은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아빠야. 아버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만두기로 했어. 민성이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 아버지, 은주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은주야, 문제가 있어. 그동안 받은 돈을 다 갚아야 해. 110만 원이야. 얼마요? 110만 원이요? 응.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론 부족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은주야. 내 잘못인데 내가 왜. 아버지,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만두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은주의 따뜻한 말에 용남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순히 놓아줄까요? 은주의 우려대로 다음날 회관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용남 어르신이 돈을 가져가자 김 강사가 받지 않는 거예요. 김 어르신, 생각을 바꾸세요. 이 돈 갚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래도 갚겠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그럼 좋습니다. 받겠어요. 김 강사가 돈을 받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한 가지 더 조항이 있어요. 중도 탈퇴자는 우리 교육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쉽게 말해서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는 뜻이에요. 혹시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협박이었어요. 용남 어르신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가족들, 특히 따님과 손잡은 안전도 생각하셔야죠. 이번에는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용남 어르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별 뜻은 아니고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김 강사가 음험하게 웃었어요. 용남 어르신은 무서웠지만 당당하게 말했어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어르신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회관을 나오면서 용남 어르신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민성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그 일 그만두셨어요? 응, 민성아. 이제 할아버지는 정말 애국자가 될 거야. 어떻게요? 진실을 말하는 거지. 용남 어르신은 이제 진짜 용기를 내야 할 때라는 걸 알았어요. 탈퇴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용남 어르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 강사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민성이가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는 걸 보니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이 저랑 다시 놀아줬어요. 민성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민성이. 그런데 할아버지, 아직도 그 일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우리 반준호 할아버지도 계속 하신대요. 민성이의 말에 용남 어르신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용남 어르신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김 강사의 협박이 무서웠지만 다른 어르신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욕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마침내 용남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들고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댓글을 써보자.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동안은 시키는 대로만 썼는데 이제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써야 했거든요. 용남 어르신은 천천히 댓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용남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게 한 글자씩 눌렀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잘못된 댓글을 많이 썼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하는 글을 썼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나라를 지키는 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댓글이 점점 길어졌어요. 특히 제가 욕했던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같은 무지한 노인이 선량한 분들을 욕했습니다. 용남 어르신은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조작된 마음에 휘둘리지 마세요. 돈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실을 찾아보세요. 댓글의 마지막 부분을 썼어요. 한 노인의 후회가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손주처럼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을 다 쓰고 나서 용남 어르신은 손을 떨며 등록 버튼을 눌렀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마음을 세상에 내보낸 거였습니다. 댓글을 올린 지 몇 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용남 어르신의 댓글에 수많은 답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이 글 보여드릴게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할머니도 요즘 이상한 댓글을 다시는데 이 글 보여드려야겠어요.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용남 어르신은 놀라면서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문제가 생겼어요. 김 강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용남 어르신,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했어요. 어제 인터넷에 올린 댓글 봤습니다. 당장 지우세요. 아니요. 지우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계약서 잊으셨어요? 발설 금지 조항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쓴 것뿐입니다. 지금 저희를 고발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김 강사가 소리쳤어요. 좋습니다. 어르신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용남 어르신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신도 놀랄 정도로 용감해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용남 어르신은 딸 은주에게 연락했어요.
은주야, 아빠가 인터넷에 댓글 하나 썼는데. 아버지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김강사라는 사람이 협박 전화를 했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볼게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주의 지지에 힘을 얻은 용남 어르신은 더 많은 댓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써서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용남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조작 댓글의 진실을 고백한 72세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용남 어르신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성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용감한 할아버지라고요. 그래. 민성이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네. 이제 친구들도 할아버지를 정말 멋있다고 해요. 용남 어르신은 손주를 꼭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애국자가 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어느 날 용남 어르신은 손주 민성이와 함께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 어르신들로 북적거렸던 회관은 이제 한산했어요. 주차장에 차도 거의 없고 건물도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그 나쁜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민성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응, 민성아.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어. 용남 어르신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은 한 달 전에 완전히 종료됐어요. 용남 어르신의 용기 있는 고발과 언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김강사와 그 일당들은 모두 사라졌고 어르신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할아버지, 다른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어. 실제로 어르신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용남 어르신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화를 내며 용남 어르신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최 어르신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월 1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사라진 것에 대한 원망이 컸거든요. 하지만 용남 어르신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경로당에 들어가니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예전처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용남이 왔네. 여기 앉아. 이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 어르신은 용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댓글 일을 그만둔 분 중 하나였습니다. 요즘 어때, 용남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민성이도 학교에서 잘하고 있고요. 그래, 그게 다행이지. 그런데 용남이, 내가 한 일이 정말 대단해. 우리 모두를 깨우쳐줬잖아. 이 어르신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화도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옳았어.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 박 어르신도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실려갔던 그 박 어르신이었습니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셨어요. 그때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거였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져서 몸도 훨씬 좋아졌어. 민성이가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들, 안녕하세요. 저는 용남 할아버지 손자 민성이에요. 어머, 이 아이가 그 유명한 민성이구나. 참 예쁘게 생겼네. 어르신들이 민성이를 귀여워해 주셨어요. 민성아,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다시 착한 사람이 됐어. 이 어르신이 민성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용감해요.
민성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로당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 용남 어르신과 민성이는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만 보며 걸었는데 이제는 주변 풍경을 보며 여유롭게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민성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용남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성아,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댓글로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했어. 나쁜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하면 나라가 지켜진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아니었어요? 응, 아니었어. 진짜 나라를 지키는 건 말이야. 용남 어르신이 민성이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했어요. 손에 쥔 핸드폰보다 내 마음부터 바르게 쓰는 거야.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 진짜 애국자예요? 글쎄, 민성아. 할아버지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 매일매일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민성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민성이가 가장 훌륭한 애국자가 될 거야. 집에 도착해서 용남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켰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욕하는 댓글 대신 다른 내용들을 썼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글귀를 나누고 때로는 손주 자랑도 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민성이와 산책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댓글을 올리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미움이 아닌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용남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왔다고 말이에요. 민성이가 옆에서 숙제를 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 내일도 오늘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용남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이제야 알게 된 한 노인과 그의 손주, 그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